오늘은 텐서플로우의 기초를 학습하는 두 번째 시간으로서 텐서플로우를 이용하여 리니어 리그레션, 즉 선형회귀를 어떻게 구현하고 그 과정에서 로스와 옵티마이저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학습할 리니어 리그레션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리니어 리그레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트레이닝 데이터로부터 입력 데이터와 정답 데이터, 즉 입력 데이터 X와 정답 데이터 T를 분리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입력으로 주어 다음과 같은 행렬 곱을 이용하여 리니어 리그레션을 수행한 후에 이때 계산되어진 출력값 Y와 입력으로 주어진 정답 T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손실함수를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손실함수가 최소값이면 우리는 학습을 종료하고 만약 손실함수가 최소값이 아니면 다음과 같이 경사하강법을 이용하여 가중치 W와 바이어스 B를 업데이트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반복하는 이러한 구조를 우리는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가중치 W와 바이어스 B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우리는 최적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경사하강법, 즉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이용하였습니다. 즉 현재의 가중치와 바이어스에서 각각의 미분값을 빼줘서 업데이트하는 이러한 경사하강법을 이용하였는데 지금 말씀드린 트레이닝 데이터와 경사하강법을 이용하여 리니어 리그레션을 수행하는 이러한 방법은 이전에 우리가 학습한 머신러닝 강의 15에서 사용한 방법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입력 변수가 하나 이상, 현재 오늘 예제에서 사용할 변수는 입력 변수가 x1, x2, x3 3개인데 이처럼 다변수 입력에 대해서 리니어 리그레션을 수행할 때는 아래에 보시는 것과 같이 입력 행렬과 가중치 행렬에 쉐입을 맞춰주어야 합니다. 즉 우리 예에서는 입력 행렬로 25 곱하기 3의 행렬을 사용하였고 입력 데이터가 3개이므로 가중치 행렬도 3 곱하기 1, 즉 3행의 1열 행렬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X와 W의 행렬곱을 수행하면 최종적으로 25 곱하기 1의 최종 계산되는 행렬 Y가 출력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니어 리그레션만이 아니라 차후에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나 신경망 등을 이용하실 때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렬을 사용하게 되면 반드시 이러한 쉐입을 맞춰주시는 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그럼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리니어 리그레션의 프로세스를 텐서플로우의 노드와 연산으로 어떻게 정의하고 실행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텐서플로우로 리니어 리그레션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드와 연산을 정의하여야 하는데 이번 장에서는 어떤 노드와 연산이 필요한지 간략히 알아본 후에 다음 장에서 실제 어떻게 구현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리니어 리그레션의 일반적인 프로세스에서 가장 먼저 하여야 될 일은 데이터를 분리하는 작업입니다. 즉 우리 예제에서는 CSV 파일로부터 25 곱하기 4의 데이터를 읽어드리고 이렇게 읽어드린 데이터를 바탕으로 입력 데이터와 정답 데이터를 분리하는 작업을 가장 먼저 해주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텐서플로우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numPy의 로드 텍스트를 이용하여 파일을 읽어서 행렬로 나타내고 이렇게 읽어드린 행렬을 슬라이싱 기능을 이용하여 입력 데이터와 정답 데이터로 분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가장 먼저 하여야 할 데이터 분리 작업에서는 텐서플로우의 노드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numPy의 로드 텍스트나 numPy의 파일을 읽어드리는 이러한 기능들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읽어드리고 처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답 데이터와 입력 데이터를 분리하였으면 그 다음은 데이터를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데이터를 입력해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중치 W와 바이어스 B가 정의되어야 하고, 이렇게 정의가 되었다면 그 시스템에 우리가 분리한 입력 데이터와 정답 데이터를 입력하는 이러한 순서입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하고 가중치와 바이어스를 정의하는 부분을 텐서플로우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가중치 W와 바이어스 B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한 것처럼 TF variable, 즉 변수 노드로 나타냈고, 입력 데이터와 정답 데이터는 입력으로 주어지는 값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과 같이 placeholder 노드로 나타내었습니다. 이 placeholder 노드에서 두 번째 파라미터인 none3, none1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분리하고 데이터 입력을 하였다면 그 다음에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리니어 리그레션을 수행하여 계산값 y를 계산하는 부분입니다. 즉, 선형회계를 수행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이 행렬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을 텐서플로우에서는 보시는 것과 같이 tf.metMul이라는 이러한 메서드를 이용하여 수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입력 데이터와 가중치의 행렬 곱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바이어스를 더해서 계산값을 나타낸다는 것을 텐서플로우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이렇게 선형회계 값이 계산되었다면 우리는 계산값 y를 얻었는데, 이 y와 입력으로 주어진 정답 t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손실함수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손실함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텐서플로우에서는 보시는 것과 같이 reduce mean을 이용하는데, 이 괄호 안에 있는 이 부분이 시그마에 있는 다음과 같은 제곱 부분이고, 시그마를 포함해 n분의 1이 바로 reduce mean, 즉 평균을 구하는 부분입니다. 즉, 텐서플로우에서는 평균 제곱 오차를 나타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reduce mean을 이용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단계로서 손실함수가 최소값이 아니면 경사하강법을 이용하여 가중치와 바이어스를 업데이트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O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가중치 W와 바이어스 B를 최적화하기 위해 경사하강법을 다음과 같이 미분을 이용하여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사하강법을 나타내기 위해 텐서플로우에서는 다음과 같은 옵티마이저라는 개념을 두는데, 보시는 것과 같이 경사하강법을 이용하기 위하여 그레디언트 디센트 옵티마이저라는 객체를 정의해서 옵티마이저에 대입하고, 이러한 옵티마이저 객체가 미니마이즈 메서드를 통해서 손실함수 값을 최소화해주는, 즉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O 부분을 수행해주는 이러한 부분이 바로 옵티마이저고 옵티마이저의 미니마이즈 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텐서플로우에서 리니어 리그레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5단계의 스텝을 거치는데, 각각의 스텝에서 필요한 노드를 정의하고 어떤 연산이 필요한지 우리는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다음 장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분리하는 부분을 어떻게 구현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코드는 앞장에서 나타낸 것과 동일한 코드인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numpy의 로드 텍스트를 이용하여 CSV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들여서 행렬로 저장합니다. 이렇게 저장된 25 곱하기 4의 행렬을 이용하여 먼저 모든 행에 대해서 1열부터 3열까지를 입력 데이터로 분리하고, 다음은 모든 행에 대해서 마지막 열, 즉 4열의 데이터는 정답 데이터, 즉 t 데이터로 분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 데이터 x 데이터와 정답 t 데이터를 실제 어떤 쉐입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이 25 곱하기 3의 입력 데이터와 25 곱하기 1의 t 데이터, 즉 정답 데이터로 분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분리된 입력 데이터 x와
정답 데이터 t를 리니어 리그레션 시스템으로 입력하는 부분을 구현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먼저 가중치 w와 바이어스 b를 변수 노드, 즉 tf 베리어블 노드로 정의하였고, 보시는 것과 같이 입력 데이터가 3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중치 행렬은 3 곱하기 1의 행렬로 정의하였고, 바이어스는 1, 즉 하나의 데이터만을 갖는 행렬로 정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력 데이터와 정답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플레이스홀더 노드를 정의하였는데, 이전에 학습했던 것과 다르게 두 번째 파라미터로 다음과 같이 none3, none1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none을 사용하지 않고 입력 데이터 크기인 25를 적어주셔도 되고, 정답 데이터 역시 none 대신에 25를 적어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none을 적어주는 이유는 현재는 25 곱하기 3이지만 차후에 25 곱하기 3이 아니라 50의 3, 125의 3 또는 1500의 3, 즉 열은 3개이지만 행은 25 이상의 데이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차후 확장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일반적으로 none을 적어줍니다. 즉 none을 적어주면 앞에 몇 개의 행이 오더라도 뒤에 열만 맞으면 가능하다고 선언해주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가중치와 바이어스, 입력과 정답에 대한 노드를 정의하였다면 다음은 보시는 것처럼 리니어 리그레션을 수행하여 계산값 y를 계산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텐서플로우를 이용하여 표현하면 앞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형회귀는 맨머리라는 이러한 메서드를 이용하여 수행하고, 여기서 계산된 y값과 입력으로 주어진 정답을 이용하여 reduce min을 이용하여 손실함수, 즉 우리는 평균제곱 오차 ms2의 손실함수를 정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실함수까지 정의하였다면 이제 해줘야 되는 작업은 그림에서 나타나는 O 부분, 즉 손실함수가 최소가 될 때까지 경사강법을 이용하여 가중치 W와 바이어스 B를 지속적으로 최적화시켜주는 부분을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실제 이 부분을 수행하기 위해 텐서플로우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습률, 러닝 레이트를 하이퍼 파라미터로 지정해주고, 어떤 방법으로 최적화시킬지에 대한 방법, 즉 우리는 경사강법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디센트 옵티마이저라는 옵티마이저 객체를 정의하고, 이 옵티마이저 객체를 이용하여 손실함수를 최소화시켜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경사하강법이 아니라 아담이라든지 RMSP 등의 이러한 방법으로 가중치 W와 바이어스 B를 최적화시켜준다면 이 부분이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경사하강법으로 최적화시킬 때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옵티마이저, 아담이라는 모멘텀 메서드로 최적화시킬 때는 아담 옵티마이저, 또 RMSP라는 방법으로 최적화시킨다면 RMSP 옵티마이저, 즉 최적화시키는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 부분만 바뀌고, 이 부분이 바뀐 것을 옵티마이저에 저장한 다음에 옵티마이저로 최적화시켜 주기만 한다면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손실함수를 최소화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텐서플로우에서 리니어 리그레션을 구현하기 위해 노드와 연산을 정의하였고, 다음 장에서는 실제 세션을 만들고 세션 런을 통해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니어 리그레션을 위한 노드와 연산을 정의하였기 때문에 이제 세션을 통해 실행하는 단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션을 만드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세션을 만들기 위하여 with 구문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with 구문을 마치는 마지막에 자동적으로 열려있는 모든 리소스를 클로즈 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이전 시간에 우리는 세션을 만들고 작업을 모두 마치면 가장 마지막에 세션 클로즈로 해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with 구문으로 인해서 세션 클로즈를 특별히 해주지 않아도 자동으로 리소스가 해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션을 만들고 가장 먼저 해주는 일은 세션 런을 통해 글로벌 베리어블 이니셜라이즈, 즉 변수 노드 W와 변수 노드 B를 초기화해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변수 노드 W와 B를 초기화해 주었다면 다음은 세션 런을 통해서 손실함수 로스와 계산값 y를 계산하는 부분을 수행해야 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알아본 것처럼 손실함수 로스와 계산값 y는 실제 입력 데이터 x 데이터와 t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스 홀더로 지정한 x와 t를 통해서 입력 데이터와 정답 데이터를 피드딕으로 주고 이렇게 피드딕을 통해서 입력되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제 수행되는 연산은 세션론의 첫 번째 인자로 있는 다음과 같은 로스, y, 트레인, 즉 피드딕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행되는 연산은 로스, y, 트레인 세 가지 연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산을 수행한 결과를 저장하는 변수로 로스의 결과값을 저장하는 변수는 로스벨로, y값 즉 리니어 리그레션의 계산값 y를 저장하는 변수는 y벨로 저장할 수 있고 트레인은 옵티마이저를 수행하는 결과인데 특별히 저장할 이유는 없지만 노테이션을 맞춰주기 위해 어나니머스 변수인 언더바를 표시했습니다. 즉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변수는 여기서 로스와 y인데 그 중에서도 로스, 즉 현재의 손실값이 어떤지를 알기 위해 우리는 로스벨을 이용할 것입니다. 이렇게 약 8000번의 반복 기간 동안 손실함수 값을 계산해서 보시는 것처럼 400번째마다 스텝과 현재의 손실함수 값을 출력해 보면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스텝을 한 번도 수행하지 않았을 때는 손실함수 값이 763 정도였다가 약 8000번을 수행하면 보시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약 6.3 정도까지 감소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손실함수가 약 6.3에서 최소값을 갖는다는 것으로 우린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을 마쳤다면 이제 우리는 가중치와 바이어스 B가 확정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임의의 값 100, 98, 81이라는 입력값을 주고 실제 리니어 리그레션이 예측하는 값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즉 100, 98, 81이라는 데이터를 주고 리니어 리그레션 y를 수행해 보면 예측값으로 178.82라는 이러한 연속된 예측값을 우리의 시스템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178, 약 179라는 값은 우리가 이전 강의인 머신러닝 강의 15에서 파이썬만으로 구현해서 예측했던 179.0과 거의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텐서플로우를 통하여 예측한 값과 이전에 우리가 학습한 파이썬만으로 구축한 값이 거의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텐서플로우를 이용하여 리니어 리그레션을 어떻게 구현하고 이 과정에서 노드를 정의하고 또한 가장 중요한 옵티마이저, 즉 어떤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가중치와 바이어스를 최적화시킬 수 있는 객체인 옵티마이저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텐서플로우를 이용하여 로지스틱 리그레션, 즉 분류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 분야에서 유명한 다이어비티즈 이그젬플을 이용할 계획인데 다이어비티즈, 즉 당뇨병 문제라는 것은 다양한 입력을 통해서 당뇨병인지 아닌지를 최종적으로 판별해주는 유명한 문제입니다. 네, 그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